네, 오늘은 안지영 IBK 투자증권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화장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이 과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 조금 화장품 매출이 높았는데 조금 지금은 조금 아쉽죠. 아쉬운 상황입니다. 리오프닝 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오늘 안정 IBK 투자증권 연구원이 열심히 분석을 해놨으니까 한번 전화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중국 선전이 조금 봉쇄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는 또 상해가 봉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부 봉쇄가 됐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네. 보면은 화장품주 관련해서 뭐 타격이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타격을 당연히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지난 1월 달 국내 면세점이 이제 지난달에 실적을 발표했었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이제 2월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1월 달만 놓고 보더라도 신천이 봉쇄되기 이전이었는데도 베이징 올림픽 영향이라든가 작년에 이제 1, 2월에 중국 내수에서 워낙에 화장품 성장이 고성장이었던 베이스 부담 등을 반영하면서 이제 국내 면세점에서도 전년 동월 대비로 1월 달은 이제 23% 역신장에 그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신천 봉쇄가 더해진다면 국내 면세점의 2월, 3월 실적은 더 좀 부정적일 거라고 좀 예측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선전이 곧 신천이라는 지역인데 한국 면세에서 이제 다이고들이 물건을 캐리해 가면 홍콩을 통해서 중국 육로로 들어가는 이제 가장 허브가 되는 지역이 바로 선전 신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3월 중순부터 봉쇄가 됐다라는 거는 3월뿐만 아니라 4월 달에도 좀 그 화장품 거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었고 그러나 갑자기 스텔스 오미크론이 조금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미크론 환자가 코로나 환자가 다시 조금 증가세에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젠가는 정점을 칠 텐데 지금 유통주의 시간입니까? 지금 리오프닝주를 이렇게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이릅니까? 네. 원래 3월부터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유통업체들 중에서는 백화점 쪽에 가장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화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에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오프라인 채널이었고, 다만 그 가운데서도 명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유일하게 고성장을 이끌면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명품 중심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올해 드디어 이제 명품은 성장세가 안정화되지만 2년 동안 역신장을 했던 의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식품이라든가 일반적인 이제 잡화까지 모든 카테고리에서 최근에 백화점 쪽에서의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상황이 다시 또 이제 오미크론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약간은 좀 염려가 돼서 좀 주춤하는 면은 있지만 여전히 이제 중국을 제외한 각국의 이제 주요 국가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위드 코로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경제 활동이 좀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을 중심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좀 약간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강력하게 턴어라운드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은 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들려오는 소리가 그 마켓컬리가 상장을 하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 쿠팡은 여전히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유통 강자하면 당연히 백화점인데 이런 그 하드 플랫폼, 소프트 플랫폼이 아니라 하드 플랫폼이 왜 다시 이렇게 부각을 받는 거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뭐 마켓컬리를 중심으로 이제 식품 중심의 우리가 흔히 버티컬 앱이라고 하는 전문 앱들이 올해 이제 다수의 상장들을 추진하고 있고, 반면에 작년에 상장하면서 센세이션을 몰았던 쿠팡의 경우는 누적 적자가 거의 뭐 1조 9천억 정도 되면서 좀 약간 실망감을 좀 키운 상황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마트를 중심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백화점의 경우에는 이제 명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오히려 이제 그 뭔가 그 팬투업이라고 하는 소비 심리를 갖다가 강하게 견인했던 거라면은,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이제 전통적인 또 그 오프라인의 이제 장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라든가 이런 대형마트들도 올해는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의 많은 강화를 보이고 있고, 특히 또 이마트는 작년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마켓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모았는데요. 역시 이제 SSG닷컴도 올해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올해 이제 아마 연초에도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래소가 이제 IPO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제 속도를 좀 반감시키고 있는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도 있었고, 이게 이제 그 자회사들의 상장에 대해서 또 약간 부정적인 시각들이 더해지면서 이 전반적인 IPO에 대한 어떤 그 스케줄들이 좀 지연되는 모습들이 이제 약간 배경이 있었고요. 여기에 또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김슬아 대표의 지분이 워낙에 좀 낮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호 예수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제시를 하고 약간 상장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로 가고 뭔가 좀 코로나가 이제 완화된다고 하면서 온라인에 대한 이제 속도가 좀 약간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많은 좀 그런 의심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코로나가 다시 과거에 이제 없었던 시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커머스가 이제 우리들의 어떤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내려가기라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워낙에 생활에 이제 편의로 닿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해지는 거고, 다만 이제 지난 2년 동안 강하게 이제 그 팬데믹 상황에 있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이제 더해지면서 이 오프라인에만 몰렸던 모든 모멘텀과 수요가 좀 약간 오프라인 쪽으로도 이제 좀 약간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체들은 당연히 이제 뭐 M&A라든가 디지털과 관련된 좀 투자들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밸류를 더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목소리가 약간 좀 가라앉으셨는데 혹시 네. 건강 괜찮으신 거죠? 네, 제가 오늘까지 이제 그 자가격리고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한데, 예, 방송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방송이어서, 네, 이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도 이렇게 좀 출연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자, 화장품 얘기만 뭐 한 몇 마디 더 말씀드리고 제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셔야 네. 되는데 화장품 말입니다. 우리나라 네. 화장품 나쁘지 않죠. 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로레알 쪽의 그 고위 임원이나 아니면은 랑콤 쪽의 고위 임원들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중국도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그런 매력도를 예전처럼, 그러니까 예전이라면 한 6, 7년처럼 그 정도로는 생각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로레알, 랑콤 내지는 뭐 이런 그 소위 프랑스 브랜드가 조금 더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중국 분들도 이제 소득도 높아져서 그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화장품은 조금 쉽지 않은 섹터 아닌가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게 다 맞는 사실이고요. 그래도 이제 그 과거에 6, 7년 전에 그래도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기반을 좀 만들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볼륨이라든가 K뷰티의 인기가 예전만은 못한 건 있지만 여전히 중국 시장 내에서 숨어져 있는 그런 뭐 R&D의 영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프랑스라든가 유럽 그다음에 북미 쪽에 레가시가 오래되는 이제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는 뭐 사실 여전한 거고요. 여전히 이제 중국인들도 동양인의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존심상에서 이제 그 중국 차이나 뷰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안에서의 이제 K뷰티의 어떤 입지가 예전만보다는 좀 경쟁적으로 변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제 그 아시아 화장품에 대한 R&D 부분에서는 K뷰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여전히 좀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좀 고르시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추천 종목으로는 코웨이하고 현대백화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웨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뭐 유통이라든가 화장품의 이제 지금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반감된 시점,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 이런 영향들에 좀 가장 좀 그 무관한 상황이고요. 코웨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또 코로나19에 대한 일시적인 영향들이 있지만 여전히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꾸준하게 되게 안정적인 영업들을 보이고 있고 상반기 역시에도 작년과 같은 높은 수익성으로 좀 그런 실적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방어주 성격의 코웨이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면세점들보다는 후발주자지만 작년에 이제 여의도 더현대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판교의 에르메스의 입점이라든가 백화점 쪽에서의 이제 수익성 개선과 그다음에 면세점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좀 BEP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업종에 대한 방어주 관점에서 현대백화점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당히 뭐 캐시플로우가 조금 좋은 종목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코웨이하고 네네. 현대백화점. 예. 네, 맞습니다. 네. 코웨이는 사실은 이게 그 주인이 누구죠? 네. 코웨이가 이제 벌써 넷마블로 최대 주주가 바뀐 지는 이제 올해가 3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안지영 IBK 투자증권 연구원님 좋은 종목 소개하셨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